오늘은 그 네트워크 보안 쪽을 할 건데 정보 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8개의 과목들이 이제 총합이 되는데 그 중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네트워크 보안 쪽이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하게 됐고, 이건 이제 심화 이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본 이론이 반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심화 쪽 새로운 이론들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네트워크 보안에 추가된 거는 네트워크 장비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출제자에 따라서, 출제자가 어떤 분야에 있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원한다면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총 4개 정도 할 거고, 맨 처음에 이제 TCP/IP 쪽이랑 그 다음에 라우팅 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네트워크 보안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네트워크 보안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보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다른 시스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된 보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TCP/IP나 라우팅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TCP/IP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OSI 7레이어고, 요거를 그대로 옮긴 게 TCP/IP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OSI 7레이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TCP/IP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요거하고 요거랑 매칭시키고, 요거하고 요거랑 매칭시키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문제고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지금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큐로 써놨는데, 요거 뭐냐면 인터넷 레이어 쪽에 보면 여기 인터넷 레이어잖아요. 그리고 OSI 7 레이어에서는 네트워크 레이어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프로토콜들이 존재하거든요. 요 프로토콜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인터넷 레이어에 보면 IP 있고, ICMP 있고, ARP 있고, RARP 있고, IGMP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섞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랑 프로토콜들이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인터넷 레이어나 네트워크 레이어가 아닌 것은, 긴 것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숙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레이어 쪽에,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TCP하고 UDP 있는데 요거는 외울 가치도 없는 거고요. 당연한, 이건 TCP, UDP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은 시험 문제 하나 준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유형에 나오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IP 레이어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나오고 있는 TCP/IP 레이어가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어요. 맨 처음에,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인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OSI 7 레이어에 물리하고 데이터 링크를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두 개를 묶어서 네트워크 레이라고 하는데, 물리 계층을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 이렇게 꽂잖아요. 물리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당연히 그거를, 그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얘가 포인트 투 포인트 전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하는 일은 뭐냐? 얘는 일단 맥 주소를 갖고 있어. 맥 주소를 갖고 있어요. 맥 주소를 갖고 있죠.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애들은 맥 주소를 갖고 있고, 이 맥 주소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포인트 투 포인트 전송을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 여기서 요렇게 갈 때요,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이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한 번에 못 가잖아요. 중간에 거치고 이렇게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전송하는 거, 여기에서 이렇게 전송하는 거는 다 얘가 해주는 거예요. 얘가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그 포인트 맥 주소 이용한.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맥 주소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뒤에 나오는 IP 주소를 이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이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트워크 레이어에 당연히 맥 주소하고 포인트 투 포인트 전송을 한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계층이 나오죠. 인터넷 계층을 보면 요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얘가 인터넷 기능, 인터넷 레이어고 얘는 IP를 가지고 있죠. IP 가지고 있죠.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 전송을 해요. 여기 보면 엔드 투 엔드 있죠? 엔드 투 엔드 있죠? 근데 한 패킷에 대해서만 엔드 투 엔드예요. 한 패킷.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자르면 패킷으로도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패킷에 대해서만 엔드 투 엔드 전송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내가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전송할 때 한 패킷에 대해서만 엔드 투 엔드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 변화는 뭐냐면 주소 변화는 맥 주소를 변환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IP는 절대 바뀌잖아요. 목적지 IP하고 소스 IP는 절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 맥 주소가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상대편 맥 주소로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소 변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들이 다 라우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우팅 기능이 어디서 수행된다? 인터넷 레이어에서 수행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킷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게 라우팅이잖아요. 목적지를 알려주는 게. 그래서 라우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프로토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터넷 레이어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그렇다면 프로토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건데요. 보시면은 그 IP 있고요. 그 다음에 ICMP 있고요. 그 다음에 IGMP 있고요. 그 다음에 ARP 있어요. 그 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 그 다음에 RIP, 그 다음에 그 BGP, 그 다음에 IDRP 같은 놈들이 존재해요. 요 빨간색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빨간색이 아닌 놈부터 설명을 드리면, IP 보면 이 IP는 사실 주소잖아요. 주소.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서로 패킷을 주고받으려면 당연히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소를 나타내는 게 IP인 거고, 그 다음에 ICMP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핑 같은 놈이 핑을 이렇게 어느 목적지에 이렇게 보내고 리턴되는 거 보면 오류 메시지 같은 것들 아니면 정상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이 뜨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송하는 놈이 ICMP예요. 그래서 ICMP 하면 그냥 핑 생각하시면 돼요. 핑 하면 ICMP. 그 메시지 왔다 갔다 할 때 ICMP. 그리고 IGMP는 그냥 멀티캐스트 할 때 필요한 놈. 우리가 멀티캐스트는 언제 필요하냐면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TV 같은 놈 있잖아요. 그 IPTV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멀티캐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티캐스트는 뭐냐면 특정하게 멀티캐스트 그룹 안에 있는 놈에게만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용할 때 IGMP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RP 같은 경우에는 내가 IP를 가지고 맥 주소를 알아내려고 할 때,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IP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맥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ARP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 그 라우팅 프로토콜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렇게 존재해요. 요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요거를 AS라고 합시다. 나중에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AS가 존재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서울대학교, 여기는 순실대학교, 여기는 강원대학교 이런 식으로 그 각자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는 거, 이렇게 AS라고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요렇게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내부에서도 이제 라우터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요 내부에서 주고받는 놈은 얘하고 얘예요. 이렇게 내부에서 주고받는 거. OSPF하고 RIP는 내부에서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아야 내가 목적지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상대편 쪽에서 네트워크가 끊겼으면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OSPF하고 RIP는 내부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GP 같은 경우에는 경계예요, 경계. 요 경계 사이에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에서 이렇게. 경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IDRP는요, 얘하고 얘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게 IDRP. 그런 식으로. IDRP는 요거하고 이렇게 서로 상이한 시스템끼리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라우팅 테이블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형태는 IP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터넷 계층에서는 IP 주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의 패킷이 엔드-투-엔드로 전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여러 개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라우팅 프로토콜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요거하고 얘는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개까지는요. 요 세 개까지는 같은 놈으로 볼 수 있어요. 같은. 그리고 나머지 얘는 상이한 놈. 그게 시험 문제 나오기 편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뜬금없이 밑에 여기 Q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요거는 요 해당하는 지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그 것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정리를 했으니까 공부하실 때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달 계층은 얘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트랜스포트 관련해 가지고는 얘도 엔드 투 엔드인데요. 얘는 한 메시지예요. 아까는 IP 같은 경우에는 한 패킷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한 메시지예요. 한 메시지 뭐냐면 전체 패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패킷이 잘 가도록 전달 계층에서 유지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엔드 투 엔드인데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패킷이냐 아니면 전체 메시지냐.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TCP하고 UDP는 사실 이렇게 큰 문제로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서브 문제로 TCP의 특징이라든지 UDP의 특징이 잘못 얘기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왜냐면 너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범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TCP는 사실 신뢰성이기 때문에 패킷을 주고받을 때 에크나 그런 거 주고받는다는 이거고, UDP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그냥 패킷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좋은 점은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킷 손실이 그나마 있어도 괜찮은 동영상 전송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 절대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패킷 손실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TCP를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확 떨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전달 계층 관련해서 트랜스포스 레이어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엔드 투 엔드로 한 메시지를 전체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트 넘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포트 넘버.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포트 넘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 넘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막 받았어요. 이렇게 한 수십 개, 수백 개를 받았어요. 막 받았으면은 도대체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포트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이면 HTTP네. 뭐 다른 포트면 FTP네. 다른 포트는 뭐 SMTP네. 뭐 그런 식으로 포트 정보. 그래서 포트 정보랑 서비스하고는 딱 매치를 시켜야 돼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오기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시험을 한번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킬 만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포트 번호, 서비스 번호 하면은 딱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응용계층. 응용계층에 있는 응용계층을 보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응용계층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계층인데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토콜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HTTP, 이건 웹이잖아요. SMTP, 메일이잖아요. 텔넷, 그냥 텔레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FTP는 파일 전송하는 거잖아요. 핑은 그 네트워크가 살아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잘 먹지 않지만, 왜냐하면 핑 다 막아놓지만, 아니면 DNS, NFS, SNMP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인터넷 레이어에 있는 그 프로토콜이랑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토콜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DNS라든지 아니면 NFS라든지 아니면 SNMP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DNS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이버.com만 있으면 당연히 내가 그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이름이고요. 그거를 기억하기 쉽게 이름이 있는 거고 사실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IP 주소로 바꿔주는 놈이 누구냐면 DNS인 거잖아요. 그죠? 그 DNS 숙지하셔야 되고, NFS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가 네트워크끼리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이에서 파일 같은 것들을 내가 보거나 전송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NFS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NMP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SNMP는 여기 보면 네트워크 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SNMP 패킷을 주고받으면서요. 네트워크 장비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내가 패킷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뭐 CPU 정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를 해커가 악용하면 당연히 그 잘못된 부분으로 악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P 버전 4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IP 어드레스 포맷 보면 IP 어드레스 포맷 보면 이렇게 32비트, 그러니까 IPv4는 32비트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전혀 없는 거고, 그냥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전혀 없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네트워크가 있고 호스트가 있는데 요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도 있고 숭실대도 있고 뭐 이렇게 광원대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호스트는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사용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용되는 그 컴퓨터의 개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스트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서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랑 호스트는 딱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울대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큰 범위에 있는 놈들, 그 안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개수가 이제 호스트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IP 어드레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IP 주소는 기본적으로 A, B, C, D 클래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A 클래스는 0으로 시작하고
B 클래스는 10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C 클래스는 110으로 시작하고 D 클래스는 1110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E 클래스는 1111. 사실 사용되는 건 ABC 클래스인데 요건 옛날 얘기고요. 그러니까 요걸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어요. 한 3-4문제 최근에 이렇게 3-4문제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서브넷 마스크가 그러니까 오늘은 서브넷 마스크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이제 그 서브넷 마스크를 실제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제가 정리해드릴 건데 사실 ABCD 클래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전혀 없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예전 방식이고 지금은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는데요. 기존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트워크 주소가 이렇게 되고 호스트 주소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다 사용하지 않아도 호스트를 이만큼 사용하게 돼야 돼.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호스트를 이만큼 사용해야 되고 내가 다 사용하지 않아도 호스트를 이만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게 뭐냐면 요게 서브넷 마스크가 24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조금 사용하거나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조금 사용하고 싶으면 내가 서브넷 마스크를 28로 하면 앞에 번호가 24까지 여기니까 앞에 1111 해가지고 여기까지 서브넷 마스크 내서 나머지 4비트를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머지 요 4비트만큼만 호스트 주소가 돼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메이크 센스한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겠다는데, 그렇죠? 이게 서브넷 마스크예요. 이게 서브넷 마스크. 그러니까 기존 거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그러니까 A, B, C, D, E 클래스는 전혀 의미 없고 서브넷 마스크를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IP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IP하고 이제 퍼블릭 IP 있는데 프라이빗 IP하고 퍼블릭 IP가 이제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요. 요거는 이제 서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개요 문제에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일단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공인 IP를 얻어가지고 인터넷을 하려면 사실 공인 IP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공인 IP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203 뭐 그런 식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로 시작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10 뭐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 공인 IP인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우리끼리 구성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사용한다면 어떤 IP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개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허가되지 않은 IP를 사용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구 용어에서 쫑이 나요. 그럼 서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거에서만 사용하고 싶어. 근데 외부에서도 공개돼도 괜찮은 IP가 뭐야? 그거 사설 IP야. 그래서 사설 IP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ABC 클래스에서 10으로 시작하거나 172, 165로 시작하거나 192, 168로 시작하거나 우리 192, 168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선 공유기 사면 거기에 접속하게 되면 191, 168로 접속이 되잖아요. 이런 얘기.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서브 문제로 퍼블릭 IP하고 프라이빗 IP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그럼 도대체 프라이빗 IP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선 공유기에 사용돼요. 우리가 이렇게 무선 공유기를 이렇게 AP를 이렇게 사용하면 여기에서 아버지도 물리고 나도 물리고 어머니도 이렇게 물려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외부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내부. 근데 IP는 하나라는 거죠. 그 외부 IP는 딱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IP는 하나이고 여기에다 내부 IP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외부 IP를 내부
IP로 서로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퍼블릭 IP를 프라이빗 IP로, 프라이빗 IP를 퍼블릭 IP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NAT라고 불러요.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 그러니까 NAT는요. 사실 그 네트워크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인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NAT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IP를 이렇게 변환하기 위해서. 나중에 NAT 관련된 테이블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테이블. 이걸 NAT라고 불러요. NAT. 요 NAT를 숙지하시고요. 오늘은 심하기 때문에 조금 좀 깊숙하게 강의하고 있어요.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같았으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심하기 때문에 좀 깊숙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Pv6 나오죠. IPv6. 그러니까 IPv6를 기억하는 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IPv6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IPv6가 왜 필요하냐면요. IoT 때문에 필요해요. IoT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IPv4 같은 경우에는 32비트이기 때문에 이게 32승밖에 안 돼가지고 4억 개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IoT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IP를 사용해야 하는 사물이나 그런 것들이 늘어났어요. 기하급수적으로. 그것 때문에 IPv6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서브 문제로 이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IPv6 특징인데요. 시험 문제 나오기에는 이제 IPv6 중에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거는 32비트에서 128비트로 늘어났다는 거. 64가 아니에요. 128. 그리고 기존의 IPv4하고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는 IP 주소 확장, 아까 말씀드렸죠? 32에서 128로 바뀐 거. 그리고 호스트 주소 자동 설정은 뭐냐면 그냥 내가 네트워크에 딱 꽂히면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AP가 이렇게 스타벅스 AP가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면 IP가 자동으로 딱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DHCP를 써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자동으로 설정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IPv4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요. 인증이나 보안 같은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암호화나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IPv6의 얘기고, 이동성은 뭐냐면 내가 일단 IP를 갖게 되면 내가 원래는 IPv4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면 IP 주소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자기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도 그 IP를 그대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면요. 이거 무조건 다 IPv6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IPv6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빠른 속도. 그러니까 IPv4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왜 빠르냐면 요거는 왜 빠르냐면 요거 때문에 빨라요. 헤더의 크기를 줄였어요. 헤더의 크기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헤더가 앞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근데 헤더의 크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헤더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신단에서 보도록. 그러니까 어차피 그 헤더가 중간에 라우터나 그런 거 통과하면서 자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헤더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획기적으로 줄이고, 획기적인 건 아니고, 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서 검색하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헤더 크기를 줄여가지고 빠른 속도로 가게 했고, 빨라졌으니까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고, 충분한 주소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인증 및 무결성,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는 애니캐스트를 지원해요. 애니캐스트. 이 애니캐스트 나오면 무조건 다 IPv6예요. 애니캐스트.
자, 이제 좀 이따 또 나올 건데요. 브로드캐스트는 이렇게 전체에다가 다 주는 거잖아요. 유니캐스트는 하나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멀티캐스트는 이렇게 멀티캐스트 그룹에만 주는 거잖아요. 이 애니캐스트는 뭐냐면 멀티캐스트 그룹 중에 한 놈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니캐스트. 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IPv6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기존에서 IPv6를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IPv4 주소를 IPv6 주소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IPv4 주소를 IPv6로 바꾸는 방법 중에 아닌 것은,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좋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그냥 보면은 16진수로 바꾸고, 16진수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IPv4가 이렇게 바뀌면 여기에다가 앞에 그냥 0 추가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IPv6 주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존 표기에 그냥 땡땡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땡땡 붙었죠. 이렇게 땡땡 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거나, 땡땡 2개 붙고 그 다음에 그냥 192 0.2.252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방식은 처음 80비트를 0으로 하고 다음 16비트를 1로 하고 나머지 32비트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요 세 개 하고 나머지 한 개 준 다음에 아닌 것은 하면 되게 편하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전환. 그러니까 IPv4도 사용하고 IPv6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서로 간의 변화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변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밖에 없어요. 자, 듀얼 스택은 뭐냐면요. 듀얼 스택은 그냥 두 개 다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금 IPv4도 있고 IPv6도 있어가지고요. IPv4 오면 IPv4 사용하고 IPv6 오면 IPv6 사용하는 거예요. 비싸죠. 근데 비싸잖아요, 그죠? 좋긴 한데 비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터널링. 터널링은 뭐냐면 내가 현재 여기서 IPv4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가정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IPv6 패키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IPv4에다가 터널링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게 IPv4인데요. 여기다가 요 안에다가 IPv6 패킷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얘는 IPv4잖아요. 이런 거를 터널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터널링. 이런 거를 터널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까 우리 NAT 있었잖아요. 아까 NAT 있었죠? 그것처럼 주소 번안, 그러니까 어드레스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Pv4에서 IPv6로 테이블을 바꾸고 그 테이블만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Pv4에서 IPv6로 바꾸는 그 테이블, 아까 NAT 테이블처럼 그런 테이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주어지고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캐스트 방식 보면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거는 사실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는 되게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거고, 브로드캐스트는 되게 쉽잖아요. 그냥 브로드캐스트고 유니캐스트는 유니캐스트인 건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이제 애니캐스트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티캐스트는 멀티캐스트 그룹에게 주는 거고, 애니캐스트는 그 중에서 한 놈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한 놈은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놈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놈. 그게 애니캐스트인 거고, 그 다음에 IPv6 주소 공간은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면 32비트에서 128비트로 왔고,
이렇게 그 증가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주소가 많아졌고 자동 주소 할당하고 보안 강화하고 이동성 있다 이런 것들 특징 아까 그대로 있었잖아요. 이건 복습 차원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배울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IoT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포트,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트 정보. 사실 포트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포트는 제가 나중에 별도의 어떤 그 문서로 별도의 파일로 포트를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 포트는 여기는 이제 일부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 포트 아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 FTP 보면 포트가 2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포트가 다 하나죠. 텔넷도 하나고 SMTP도 하나고 DNS도 하나고 TFTP도 하나고 HTTP도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FTP는 2개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포트 번호 해가지고 정리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파이어월 설정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파이어월 설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포트 번호를 제대로 알고 있냐의 문제였어요. 결론은 이제 포트 번호였어. 포트 번호. 그냥 껍데기는 그런데 결론은 이제 포트 번호인 거예요. 포트 번호. 포트 번호는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P. 그러니까 SIP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모든 단어의 뜻이 있는 것처럼 단어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단어에. 세션,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세션은 무슨 세션이냐면 멀티미디어 세션을 얘기해요. 멀티미디어 세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세션을 처음 게시하는 프로토콜인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쓰는 데는 어디냐면 인터넷 전화나 화상회의 같은 놈들한테 사용하는 게 그 사용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SIP.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션의 생성, 수정, 종료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SIP URL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URL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URL이에요. 우리 HTTP URL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URL을 얘기하는, 서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한 URL 같은 것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SIP예요. SIP. 이런 것들 거꾸로 질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런 거 얘기하고 이거는 어느 프로토콜입니까? 라고 거꾸로 질문을 하죠. 그럼 이게 SIP가 되는 거예요. SIP.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IP는 그냥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요. 인터넷 전화나 화상회의 할 때 필요한 프로토콜인 거죠.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션의 생성, 수정, 종료 뭐 이런 얘기인데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IP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IP의 특징은 이렇게 특징이 있죠. 이 IP의 특징은 패킷 분할과 조립 기능이라고 했는데 패킷을 우리가 1500바이트로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야 하는 데이터가 100메가라면 100메가를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1500바이트 단위로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누구다? IP 계층에서 한다라는 거. 그리고 비신뢰성, 그리고 비연결성. 요걸 뭐냐면 보낸 정보가 제대로 갔는지 확인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다 누구다? IP다. 그러니까 IP를 제대로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IP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다른 이제 그 서브 문제로요. 어떤 서브 문제가 있냐면 패킷 스위칭이랑 서킷 스위칭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 네트워크는 패킷 스위칭이 있고 서킷 스위칭이 있잖아요. 이 서킷 스위칭은
사실 PSTN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로 그냥 딱 연결되면 끝이에요. 한 번 연결되고 누구도 중간에 간섭할 수 없고 그냥 1대1로 연결하는 그 전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 우리가 지금 그 PSTN 전화, 인터넷 전화 말고 그냥 일반 전화. 그리고 패킷 네트워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패킷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그렇죠. 패킷으로 쪼개서 보내니까. 이게 이제 패킷 스위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베스트 라우트로 가는 거죠. 베스트 라우트로. 가장 최적인 경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요거 이제 서브 문제로 패킷 스위칭, 그 다음에 서킷 스위칭 하고 요거 나올 때 이제 IP 요거 이렇게 잘 매칭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CMP 아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요 ICMP는 뭐냐면 그러니까 ICMP 약자가 뭐냐면 여기 보면 컨트롤 메시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메시지. 그러니까 이 컨트롤 메시지가 뭐냐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핑을 보내면 핑에서 뭐 그 상대편 호스트가 살아있으면 얼라이브 오고 아니면 죽었으면 죽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 요런 메시지들이 실려서 오는 패킷을 뭐라고 부르냐면 ICMP 패킷이라고 불러요. 요런 메시지들. 그래서 사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보면 자세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설명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핑이라는 설명이 안 나올 거예요. 핑이라는 설명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운영체제 오류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주고받는 이런 그 컨트롤 메시지 같은 것들. 이 누구다? ICMP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